자, 지금부터 이제 공튀기기를 만들 건데요. 공튀기기는 이제 공을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도형 툴이 하나 있어요. 여기 명칭은 렉탱글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각형 툴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길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옆에 이제 다른 도형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자, 렉탱글 툴이 있고 라운디드가 있고요. 둥근 네모. 그다음에 저희가 쓸 거 이제 공입니다. 공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 엘립스 툴이라고 있어요. 원형 툴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선택을 해 주세요.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럼 여기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자, 이 공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을 또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라디언트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단색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필 부분 여기 저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 뭐 여기 짝대기가 들어가져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필 부분의 글씨를 파란색 글씨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필 옵션 창이 하나 뜹니다. 요거 자, 요거를 이제 좀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맨 처음 여기 이제 흰색에 빨간색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는 요 부분은 논이라고 해요. 논.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 그 다음에 얘는 자, 솔리드 컬러라고 합니다. 솔리드 컬러. 단색이에요. 단색. 자, 그 다음에 얘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라고 해가지고 선형 그라디언트 색상. 그러니까 색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레디얼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방사형으로 색이 이제 부드럽게 풀어지거나 변화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쓸 거는 이 솔리드 컬러예요. 솔리드 컬러 요거 선택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트로크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로크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희 스트로크는 안 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요거 논으로 눌러 주시면 되겠죠. 논으로 눌러 주셔도 되고 여기 사이즈 픽셀 부분 있어요. 얘를 0으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논으로 주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엘립스라는 걸로 저희가 바꿨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설정을 해줬어요. 자, 여기 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번엔 요 색상, 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컬러 피커 창이 이렇게 이제 색상 쉐입 필 컬러라고 해가지고 요 창이 하나 뜹니다. 이제 여기서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쪽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은 이제 컬러 선택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화이트하고 블랙이 포함이 된 자, 이런 명도채도 잡혀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자, 공 색상을 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자, HSB라는 부분하고요. 요거 그 다음에 RGB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HSB는 여러분들 뭐 생소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 부분인데 컬러랑 채도랑 밝기인데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확실하게 잘 몰라요. 여기 수치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무슨 색이 나오고 뭐 솔직히 퍼센트가 높아지면 채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는 좌우고 밝기 조절은 상하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휴 앤 세츄레이션, 휴 부분은 색상, 컬러 부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몇 도가 무슨 색이고, 그리고 뭐 몇 퍼센트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건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색상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뭐 로고 타이틀 모션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쪽에서 다 지정을 해줘요. 컬러는 무슨 색을 쓰고요. 뭐 무슨 색을 쓰고 어떻게 합니다. 라는 거를 그쪽에서 다 기획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데 거기서 오는 것도 HSB로 오는 게 아니라 RGB로 오거나
뭐 RGB, 거의 RGB로 와요. 이렇게. 이걸로. 그때 색상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서. 그리고 이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동그라미를 그릴 건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 자, 그냥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가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가, 세로 가로가 지름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하시게 되면, 자, 로봇가 아닌 이상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 요거를 드래그를 하실 때, 여기를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실 때, Shift 키.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자, 지름이 일정한 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원을 그리실 때, 클릭, 드래그를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이 원을 여기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줄 겁니다. 원을. 화면 가운데다 배치를 해줄 거예요. 이 중심축을 여기 가운데다가 움직여줘도 되거든요. 이동을 시켜도 되는데,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리고, 일단 먼저 요 도형을, 요 화면 가운데다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자, 요거 제가 미리 열을게요. 여기 쉐입 레이어가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까 글씨 썼을 때는 글씨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생겼었죠. 빨간색. 자, 글씨,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쉐입 레이어 여기가 열리고요. 컨텐츠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컨텐츠 항목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립스 1, 방금 저희가 원을 하나 만들었죠. 그 엘립스 1도 이렇게 하나, 이것도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엘립스 패스랑 스트로크 필 트랜스폼 엘립스 1 이렇게 나올 텐데, 이번에는 이 트랜스폼 엘립스 1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럼 이렇게 항목들이 저하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자, 저랑 다른 부분이 이 포지션 부분일 겁니다. 저랑 수치가 다르시죠? 자, 여기를 둘 다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둘 다 0으로 입력을 하는 건데, 왜 두 개냐? 왜 두 개냐면은, 자, 지금 이 영상은요, 현재 2D 공간이에요. 2D 공간. 자, 2D, 3D는 많이 들어보셨죠? 2D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축으로. 자,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포지션 위치값도 X좌표랑 Y좌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00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공이 요 화면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렇게. 저희가 만들 이제 요 공튀기기는요.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밑으로. 그리고 튕겨서 위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거예요.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해서 몇 번 튕기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 공을 여기로 움직여 줄 건데, 요 글씨 밑에다가, 자,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셀렉션 툴. 요거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아까 중심축 모양이 달라졌죠? 지금. 아니면 저랑 다르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하고 작업한 데까지만 이렇게 했다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이 셀렉션 툴로 얘를 움직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방금 내가 00이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수치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요게. 그리고 다시 이거를 00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얘의 중심축이 또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 중심축과 다르지 않게 같이 움직여주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요거를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쉐입 레이어라는 요 부분이
흰색 네모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테두리가 흰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아예 흰색으로 이렇게 네모가 돼버려요. 테두리로 네모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 레이어 자체가 이렇게 흰색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게 다르게 보여요. 그죠? 다르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셀렉션 툴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치가 안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을 움직일 건데요. 공을 움직이는 거는, 자, 여기 단축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축키, 자, 움직임을 줄 때 포지션 항목이 있어요. 포지션 항목, 얘는 단축키가 P입니다. P. 자, 영문이에요. 한글로 한영 키가 이제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S입니다. 로테이션 R이겠죠. 아이고, R.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가 있어요. 투명도, 오퍼시티. 자, 얘는 단축키가 O가 아니고 T입니다. 트랜스페어런시라는 단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얘네는, 자, 트랜스폼. 트랜스폼. 여기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트랜스폼 엘립스 1 안에 있는 항목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항목이 아니고, 자, 여기 밑에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그러니까 레이어의 트랜스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어의 트랜스폼. 얘는 원의 트랜스폼이죠. 저희가 만든 동그라미에 대한 트랜스폼인 거고, 얘는 레이어에 대한 트랜스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저희는 얘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가는 위치값 애니메이션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 단축키 P를 눌러서 좀 볼 겁니다. 왜? 지금 여기 쉐임 레이어 밑에 열어놨더니 여기 항목을, 여기 거의 화면을 반을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불편합니다. 저 항목, 포지션 항목만 불러다 놓고 쓰려고 해요. 그래서 단축키 P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지션 항목만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하다가, 나는 스케일도 좀 같이 하고 싶다. 아니면 로테이션도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자, 여기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스케일이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예. 얘가 없던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항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시 Shift 누르고 S 눌러주시면 스케일이 사라져요. 자,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여기에, 자, Shift 키가 추가로 되는 거죠. 자,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조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하시면서 몸에 그러니까 체득을 하시면 돼요. 그냥 나중에 하다가, 귀찮네. 단축키 좀 써봐야겠다 할 때 그때 쓰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쓰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편한 것 뿐이니까.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요 에펙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토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토글. 여기 포지션 항목 앞에 보시면은, 자, 스탑워치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토글이에요. 토글은 뭐냐면, 어떤 기능이냐. 지금 현재 포지션, 현재 위치. 제가 여기 공을 여기 위에다 갖다 놨잖아요. 여기 현재 좌표값 X, Y 좌표값이 현재 제 거는 258.0에 320.0이에요. 좌표가. 여기를 일단 저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장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먼저 지정을 하고, 아니면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겠죠. 셀렉션 툴로 이동을 해서. 그리고 시간을 또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
요거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파란색 초크처럼 생긴 요 모양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인디케이터인데 현재 시간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죠? 0초일 때 여기 위치, 아니면 저기 1초일 때 요 위치에 있다가 10초 뒤에 저 위치로 이동할 거다라고 해줘야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0초에서 10초 사이에. 그래서 자,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요거를 이제 파란색 요걸 잡고 인디케이터를 잡고 움직여 주시면은 얘를 좌우로 이동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클릭한 상태로 좌우를 이동해 주시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움직여서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1프레임에다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요 파란색 뜻이 크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1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컴포지션 패널에서 이 부분에 시간 있죠. 현재 시간을 보여주는 항목이 있어요. 얘도 현재 1프레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정말 요 인디케이터를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1, 엔터. 그러면 1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1프레임에 여기 위치로 지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15프레임에 여기 바닥에 떨어지는 걸로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톡을 눌러주시면 되고, 1프레임에, 그 다음에 15프레임으로 이동했어요. 여기 15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토글이 눌러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끄시잖아요. 끄시게 되면 이거 한 번 누르면 꺼지거든요. 한 번 더 누르면 그럼 내가 그 전에 만들어 놨던 요 키프레임 얘가 지워져요. 그래서 절대 처음에 한 번 켜 놓으면 두 번 다시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럼 애니메이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얘는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리시면 되는데 내리실 때 Shift 키를 눌러서 내려주시면 자, 수직으로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공이 내려왔으니까 튕겨야겠죠? 위로. 자, 10프레임 뒤로 갈게요. 10프레임 뒤에. 그러면은 현재 15프레임이니까 25프레임으로 가면 되죠? 자, 25프레임으로 가서 자, 얘를 또 올려주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올려줄 거냐면 여기 처음에 떨어지는 이 이동 경로에 반 정도 올라가 주시면 돼요. 반 정도. 중심축이 올라가는 겁니다. 중심축이. 그래서 얘를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시프트 누르면서. 그러면 자,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그 다음은요. 얘를 또 떨어질 때 10프레임 뒤에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25프레임입니다. 현재 25프레임인데 10프레임 뒤로 간다고 치면은 35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1초에 30프레임으로 지정을 했는데 얘는 35프레임이니까 여기에는 35프레임이라고 뜨지 않아요. 여기에는 여기 타임라인에는 그럼 자 30을 빼면은 1초하고 5프레임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1.5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35라고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1초 5프레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35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1초 5프레임으로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되죠. 그죠? 여기에 35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35프레임이면은 또 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바닥에 떨어졌을 때 보니까 수치가 258에 832예요. 요거를 기억해서 뒤에 가서 또 그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직접 손으로 내리면 똑같이 눈대중으로는 맞춰줄 수 있지만 완전히 똑같이는 못 맞춰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자, 여기서 이제 복사 붙이기를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라는 기능인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쓰는 컨트롤 플러스 C, 그 다음에 V. 그죠? 일명 여러분들 복붙이라고 많이 하죠. 그죠? 요렇게. 자, 요거 쓰시면 되는데, 어떤 걸 복사하고 어떤 걸, 그러니까 어디에 붙여줄 거냐. 자, 여기.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키프레임입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키프레임.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얘만 파란색이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바뀔 거예요. 나머지는. 얘를 컨트롤 C 해주시고, 인디케이터가 현재 1초 5프레임에 있어요. 그죠? 1초 5프레임에 컨트롤 V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현재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에 가서 키프레임이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위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겠죠? 그 다음도 C프레임 뒤에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C프레임 뒤에 가서 얘를 복사 붙이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자, 한 2초 15프레임까지 2초 15프레임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놓으셨으면 이렇게 움직임을 줄 때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줄 수는 없으니까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키가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저희가 이 전체 듀레이션이, 이 컴포지션 듀레이션이 5초로 잡혀 있다 보니까, 자, 여기 뒷부분 빈 공간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작업한 부분만 계속 반복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색 라인이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얇은 거는 요거를 줄이시게 되면은 이제 요 타임라인이 확대가 돼요. 타임라인이. 근데 여기 두꺼운 라인을 줄이시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작업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작업을 해서 플레이를 했을 때 그 구간만 반복을 해서 보겠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파란색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얘가 이동이 되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구간이 반복이 돼서 빨리빨리 기다림 없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작업 영역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구간만 계속 이제 요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 튀기는 느낌이 안 나죠, 그죠?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밖에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짜 공이 튀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바꿔줘 볼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프 에디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프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자, 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여기 타임라인이 바뀌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래프 항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주실 때는요, 여기를 반드시 눌러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여기 포지션을 한번 글씨를 클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 토글은 절대 제가 누르라고 하는 거 외에는 절대 누르시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그래프, 요 점을 하나 클릭을 해줄게요. 이 점을 클릭을 하고 속도가 점점 빠르게 이런 곡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곡선. 그래서 요 왼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에 핸들이 이렇게 생겨요. 얘를 왼쪽에 있는 핸들을 잡고 여기까지 내려주겠습니다. 요 위치까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점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곡선입니다. 이 부분. 자, 여기 그래프, 여기 이동 경로를 보더라도요. 윗부분은 점하고 점 간격이 좁아요.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하고 점 간격이 넓어지죠. 1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하나가 1프레임인데, 이 프레임과 프레임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빠른 거고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느리다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현재.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곡선을 만들어 줄 거냐면, 자, 요렇게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양쪽에 있는 핸들을 붙잡고 요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만들지 마시고 좀 더 편하게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을 했다가 여기 중간 요걸 잡고요.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핸들이 밑으로 뻗어지면서 곡선이 만들어져요. 요렇게. 그러면 자, 여기 이 전체에 여기 전체에 중간 정도까지만 내려주시면 되겠죠, 곡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밑으로 내려서 여기까지. 자, 요렇게.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절해서 그래프 이렇게 휘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해주면 편한 점이 뭐냐면 나는 뒤쪽에 공을 더 많이 튀기게 해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뒤에다가 또 이렇게 놓고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 여기 항목 Y 포지션 항목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생겨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것도 가운데. 자, 이게 뭐냐면 얘는 왼쪽에 있는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 시간대를. 자, 얘는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 시간대로 이동이에요. 자, 가운데는요. 여기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영어로 이제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메모가. Add or Remove 키프레임이에요. 키프레임을 그 현재 있는 위치에 키프레임이 있으면 지워주는 기능이고요. 키프레임이 없으면 현재 이 값으로 키프레임을 그러니까 적용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또 여기 클릭해 주시면 키프레임이 하나 생겨요. 그죠? 그리고 얘한테 is in 요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거 내려주시면 또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또 누르고 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공이 튕기면서 점점 무게가 줄어드는 공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테니스 공이 떨어졌는데 점점 풍선으로 바뀌고 있죠.